안녕하세요. 독서 토론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무슨 MT 건 때문에 예, 못 만나 뵈니까 동영상을 촬영 중인데 제가 수업을 들으셔서 알겠지만 조금 화면 조정을 하고 있지요. 네, 정리정돈을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좀 나눠드린 것도 없잖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대화를 하고 그리고 돌아가면서 읽고 그리고 단어 같은 거 설명을 드리고 뭐 이런 시간인데 50분 동안 저 혼자 떠들어야 된다는 게 좀 부담스럽네요. 어, 그래도 오늘은 안 읽어서 다행이다 막 이러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 읽는 게 너무 부담되시나요? 네, 그런데 어디서 연습을 해보시겠어요. 평생 남 앞에서 못 읽습니다. 아무리 해도. 네. 조금 속도가 늦더라도 조금 발음이 어눌하더라도 학교니까 연습하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 스트레스 안 받으시면 좋겠어요. 스트레스 받아요. 물론 받으시죠. 여기서 받으세요. 다른 데 나가서 받으시면 안 되니까 여기서 받으세요. 그게 제 지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버겁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그냥 모르는 단어인데 그냥 들을만해 들을만해로 제가 사실은 준비를 한 겁니다. 봉우던 전투와 청산리 대첩인데요. 저도 사실 이거 뭐 영화로 보기는 했습니다. 근데 너무 옛날에 또 공부한 거라 역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모르지만 이제 준비를 하면서 좀 한번 그래도 몰랐던 사실도 알게 돼요. 왜 특히 이름 같은 거는 제가 잘 기억을 못 하거든요. 대충 내용은 알아도.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이제 중반쯤 1920년으로 기억을 합니다. 6월대 홍범도라는 사람이 이제 여기 얘기를 하고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최진동 여기도 나오고 또 뭐 독립군 연합부대를 만들죠. 소속은 대양북로 독군부라고 해서 이런 한국 독립군 연합부대를 만들어서 중화민족에 대한 지린성, 허운형, 뭐 펑우동 제가 이거 하면서 모르는 그 남이 동네 이름 모르는 부대 이름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조금 그리고 일본 사람들 이름 이런 게 나와서 좀 그렇구나.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또 어떻겠어요. 그래서 일본군들이 네, 이런 월광이나 추격대대 이런 교전을 한 그런 사건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대중들 사이에서는 독립군이 대표적인 어떤 청산리 전투, 뭐 대첩 이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유명한 한국사의 길이 남을 역사적인 어떤 사실 그리고 이걸 또 가지고 우리가 영화도 봉우동 전투라는 영화도 1919년도에 발표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넷플릭스를 하거나 아니면 뭐 야 봉우동 전투라고 뭐 이때는데 나 하나 다운받아 줘라 뭐 이렇게 하시면 자녀분들이 해주실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서 저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보셔도 좋다라는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는 거의 부합하는 사실이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그냥 영화를 보는구나 또 이 전쟁 영화구나 이렇게 보셔도 저는 좋다고 생각드려요. 1919년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이후에 만주 지역에서는 조선 독립군들이 무장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잔재가 아무래도 좀 남아있죠. 그래서 1920년 5월에 독자적인 조선 독립군의 독립투쟁의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이제 토벌 작전을 짰던 그런 어, 펼치게 되었죠. 이때부터 만주 지역과 조선 독립군에 대한 무장 활동을 방대하게 소탕을 했고 이 일로 일제 작전이 시작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맞서서 홍범도가 이끄는 그 대항 독립군 그 의병 군대들이 있잖아요. 제가 중간에 말이 끊기는 게 지금 동영상을 찍고 있는데 막 사이트에서 이상하게 막 떠서 그거 이렇게 죽이느라고 살짝 보이시면 뭐 보이시는 거고 저만 보이는 거면 어쩔 수 없고 이렇게 사이트가 떠서 그걸 또 죽이느라고 하여간 북간도 지역이나 독립군의 연합에 대해서 대한 북로군 북로
대한북로 독군부, 발음이 좀 어려운데 이런 것들을 결성하고 민주자린성, 그런 것들을 성에서 오봉동에 집결하는 한반도의 직접적인 어떤 작전을 돌입을 해서 이제는 뭐랄까 승리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혼자 읽어야 되니까 시간도 좀 맞춰야 되고요. 그 페이지로는 양이 많은데요. 제가 글씨를 좀 크게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천천히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어려운 단어가 나오면 체크업을 할게요. 봉우동 전투는 1920년 6월 6일에서 6월 7일 만주에 주둔이란 뜻이 군대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정한 곳에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모여서 머무는 곳. 옛날에 장수 보면 이렇게 천막 같은 거 쳐놓고 모여 있잖아요. 거기서 약간 산으로 얘기하면 뭐 이렇게 베이스타운처럼 중간에 이렇게 쉼터처럼 만든 것이 주둔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주둔 중이었던 홍범도, 최진동, 아까 말씀드렸던 일명 최명록, 안무 등이 이끄는 대한군 북로 독군부라고 하는 독립군의 연합부대와 신민단 예하 이흥수, 한경세, 신민단의 독립군 1개 중대가 연합 중국 지린성, 화룡현, 봉우동에서 일본군 제19사단 월광 추격대, 남양 수비대, 예하 한 개의 중대와 싸운 전투이다. 어우, 이름도 어렵지만 이름 제가 읽어보니까 이름, 그 대대 이름, 그리고 지역 이름 이런 것들이 조금 뭐랄까 생소롭죠. 병역은 교전 당시 이 병력은 군대의 인원을 말합니다. 교전은 서로 군대끼리 군대 인원들 있잖아요. 인원들끼리 전쟁한다는 뜻이에요. 교전 당시 대한북로 독군부에서 소속 한국 독립군은 1,300명이었고 일본군은 500여 명 정도였다. 쪽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아요. 1,300명 대 500명이었으니까 살짝 좀 더 내려보겠습니다. 삼둔자 전투. 이 삼둔자는 어떻게 보면 전투 이름? 봉우동도 그 지역 이름을 따서 전투 이름을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에 패배한 이후에 일본군은 제19사단의 병력을 출병하여, 이 출병이라는 뜻은 군대를 싸움터로 내보내는, 야 저쪽으로 나가 이렇게 군인들을 이렇게 몰아내는 그런 뜻입니다. 출병하여 간도 내의 독립군단의 토벌에 나섰다. 이 토벌은 무력으로 쳐서, 힘으로 쳐서 아예 없애버리는 것을 토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당시에는 그런 거에 약간 중점을 뒀잖아요. 그래서 1920년 6월 7일 북로 제1군 사령부 간도 국민대라고 불리는 부장 홍범도는 도독부군 국민의 독립군과 연합해서 대한북로 독군부를 결성하고 봉우동 골짜기 인근에 포위진을 짜고 제3소대 분대장인 이화일을 시켜 일본군들을 유인하도록 하였다. 포위진은 이렇게 감싸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싸가지고 조금 동태도 좀 보고 포위해, 약간 뭐 엄호해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나 조금 더 내려보겠습니다. 그러나 소나기가 내리쳤고 일본군 부대는 선봉으로 올라가던 일본군 군대를 독립군으로 오인해 사격을 가하면서 교전했다. 아이고, 자기네들끼리 싸웠대네요. 네. 고지 꼭대기까지 올라간 홍범도 부대는 이를 내려다보고 남은 일본군에게 사격을 가했다. 뭐 쳐다보고 있는 게 지네들끼리 싸우니까 뭐 서로 열심히 싸워서 뒤질 때까지 기다리자.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리고 뭐 총알도 아끼고 이때는 좀 힘들었으니까요. 이런 거 군비 뭐 군양미도 어려웠고 이런 군대 그 무기 이런 것도 되게 어려웠던 시절이니까
자, 6월 7일 오후 1시쯤 일본군이 오봉동, 상봉 남쪽 300m 지점의 갈림길까지 들어오자 홍범도는 신호탄을 올렸습니다. 빵! 시작하자! 뭐 이런 거겠죠? 네, 삼명고지에 매복한, 매복은 군대에서 전투를 기습으로 공격하기 위해서 주변 환경에 이렇게 숨어 있는 걸 얘기를 하죠. 뭐 머리에 보면 꽃도 꽃이란다. 뭐 뭐죠? 나뭇잎도 달고 얼굴도 까맣게 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매복이라고 얘기하죠. 매복한 독립군이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면서 시작된 봉우동 전투는 3시간 이상 계속되었다. 사상자가 늘자 월강 추격대대는 도주하기 시작했는데 강상모가 이중대를 이끌고 쫓아가 다시 큰 타격을 입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무부는 봉우동 승첩에서 일본군은 157명을 전사한 반면에 아군은 불과 4명만 전사했다고 밝혀졌다. 와우, 대단하지 않습니까? 승첩? 싸움에서 이긴다는 뜻입니다. 승첩에서 일본군은 157명을 죽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4명밖에 죽지 않았다. 게임이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도 어떤 피해 사실이 없이 가면 너무 좋겠지만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상해 임시정부의 발표에 의하면 이 전투에서는 일본군 측 피해는 전사자는 157명, 중상자는 200명, 경상은 100명이며 독립군 측 피해는 전사자는 4명, 중상자는 2명에 불과했다. 진짜 이 결의와 목표를 달성해야 됐다는 그런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이후 일본군의 대대적인 탄압을 받게 된 북로 독군부군은 청산리로 옮겨가 김자진의 북로 군정서군과 연합하여 청산리 전투를 전개해 나갔다. 탄압을 받기 위해 이 탄압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도 있으시겠지만 권력이나 압력에 의해서 꼼짝없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눌려 있는 상태를 탄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런 걸 많이 받았잖아요. 일본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쭉 가겠습니다. 봉우동은 두만강 하구 도문시에서 약간 떨어진 마을이다. 이쪽 지형은 일반적인 다른 만주 지역보다는 약간 굴곡이 있으나 10개의 작은 마을이 총 가구수가 200명 정도 되는 궁벽한 곳이었다. 당시 최동진 독립군은 근거지와 봉우동이었고 독립군 연합부대의 지휘관 중 한 사람이 최진동의 가족, 친척들이 봉우동에 거주하고 있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을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자, 봉우동은 남쪽으로 삼둔자 등 독립군의 활동 전공과 연계되어 있었고 서북쪽으로 약 40리 떨어진 곳에 북로 군성저의 소재인 서대파가 있었고 봉우동 서남방으로는 약 16리 떨어진 곳에 홍범도와 연합한 신민단의 근거지인 석현이 있었다. 이건 동네 이름입니다. 석현. 황해도 북쪽에 있는 서운군, 봉아리의 소재에 있는 석현동이라고 표현을 하면 좋을라나요? 지금으로 말하면 네, 동네 이름에 석현이 있었다. 봉우동 북쪽은 약 160km 떨어진 곳에 만주로 건너온 광복단의 근거지 대감자 방향이 있었다. 봉우동은 3개의 자연불악이 되어 있었는데 자연불악이란 뜻은 취락으로 인해서 한 무리를 이끌고 사회생활의 기초 단위가 되는 그런 촌락, 마을이라고 보시면 불악이니까 보시면 이해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상촌, 지금 말하면 북촌, 중촌, 하촌, 남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등의 3개의 불악들이 민가는 각각 흩어져 있으며
상천의 봉우동을 대표하는 곳으로 독립군의 훈련장이 있었다. 우리 지금 북촌, 남촌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름이 약간 옛날식 고을 이름이기 때문에 조금 생소롭 귀에 많이 익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식으로 부르질 않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변했으니까. 봉우동은 최진동이 1900년도 초에 건너와 정착하여 개척한 마을로 1908년도 융이 2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순정친왕이 1907년부터 1910년까지를 했으면 융이라는 뜻은 청나라의 문서에 기록되어 있는 뜻이에요. 그러면 정천친왕이라고 얘기하면 순정친왕이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니까 그냥 연도에 융이 2년이라고 표시를 한 겁니다. 청나라의 문서에 그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그것도 가고 있죠. 그러면 최진동이나 당시 청나라의 지린성 지방관청으로부터 이곳을 토지를 쌓아들여 개간하면서부터 점차 마을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개간이 무슨 뜻일까? 개간. 버려진 땅을 막 이렇게 가꾸어서 논이나 밭이나 이런 걸 쓸모있는 땅으로 만드는 것을 개간이라고 하잖아. 간척지 개간 뭐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요새는 네, 그런 뜻입니다. 이어 한국인 이민자들을 받아들여 한인초를 구성하였다. 새로 형성된 한인마을은 최진동의 마을의 행정과 질서를 주름잡았고 그가 지휘하는 소규모의 의병, 독립군을 활동 기반이었다. 1920년 무렵은 동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인 교민촌으로는 중간급의 규모였고 동시 최진동의 독립군은 중심지로 바뀌었다. 연도를 얘기하면서 어느 지역에 우리나라가 약간 그 한인들이 살면서 이렇게 형성하는 그런 촌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봉우동 전투는 이제 홍범도가 주관이잖아요. 이분이 의병의 장이었죠. 근데 이 사람을 군인화 시켜버린 거죠. 홍범도가 이끄는 북로 독군부의 정일 제1사령부는 다름 이루는 간도 국민대라고도 불렸다. 당시 홍범도의 정일 제1사령부가 봉우동에 위치했고 그 주위에는 각 독립군 부대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아까 뭐라 그랬죠? 주둔? 제가 뭐랬죠? 군대의 임시 하우스, 베이스타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천막 치고 막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920년 6월 4일 일단 소규모의 습격대가 두만강을 넘어 국경 일본군 초소를 공격한다. 그러자 조선 통독부의 소규모 부대가 과감하게 국경을 넘는다. 전투의 서막이 오를 것이다. 1920년 초 홍범도의 부대는 병력이 약 300여원에 군총은 약 200정, 권총은 약 40정, 탄약은 총 한정당 200말의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 후 꾸준히 군력을 증가시켜 갔다.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전쟁을 치르기에는 많이 약한 그런 거잖아요. 1920년 3월에는 기관총 7개, 7정, 군총은 220정, 탄약은 18,000발, 권총은 22정.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추가로 구입하여 간도의 본영까지 운반해 왔다. 또한 봉우동 전투를 전개하기 직전 무렵에는 국민회의의 지원을 받아 약 15,000원, 지금 같았으면 택도 없는 소리죠. 꽤 붙여야 되지 않을까요? 군자금으로 총 300정과 총 1정당 탄약이 1200정을 구입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 만세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만주와 연해주, 간도 등으로 국민회의, 북로 군정서군, 서로 군정서군,
대항, 광복군, 총영 등이 수많은 독립군 부대가 창설되었으며 지금 읽은 것들은 군대 이름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왜 1사단, 2사단, 뭐 어디에 몇 사단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런 식으로 불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독립군 부대가 창설되고 온통 전투와 삼두자 전투 등 일본 부대와 크고 작은 전투를 벌여 승리하였다. 이에 일본군은 제19사단의 한 대대의 야스카와 이름입니다. 지로 소자회 인솔하여 월강 추격대대로 편성하여 간도로 들어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넘겨보겠습니다. 봉우동 전투는 독립군의 사기를 크게 올리고 병력 보강과 군비 확충을 활력을 주었다. 아무래도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내가 소속되어 있는 어떤 군인들이 누구랑 막 싸워서 승리했어요. 그러면 할 수 있어! 괜찮아! 막 이렇게 나갈 텐데 막 져요. 그리고 죽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무서워. 그 다음에 내 차례인가?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한편 조선 총독부는 일본은 독립군의 전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대토벌을 계획하게 되었다. 이게 큰 규모의 토벌인데요.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고 해서 전반적으로 이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작전을 계획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군은 대한제국 말기에 의병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얕보았던 일본군을 경악했다. 야스키와와 월강대대는 결국 함경북도 온성군 유원진으로 퇴각하였다. 도망갔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무부의 보고서에 의하면 봉오동 전투에서 독립군은 일본군에게 전사가 157명, 중상은 200명, 경상은 100여 명의 피해를 주고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한국을 되게 얕봤는데 할 적마다 뭔가를 지니까 지리학적으로는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어디 때까지 기다렸다가 어디 정도에 오면 어떻게 포위해서 어떤 식으로 작전을 짜겠다. 그런 것들이 되게 잘 알려졌던 그런 작전에 있는 이제 싸움 작전, 군대 작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내려보겠습니다. 자, 독립군의 피해는 전사가 4명, 중상은 2명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상대보다는 훨씬 더 작은 정도의 우리나라가 승리를 한 거죠. 이 때문에 봉우동 대첩이라고도 불린다. 봉우동 전투의 승리로 독립군의 사기는 크게 진작되었으며 이게 그 일제 침략을 계속 받고 있었잖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좀 위축되죠. 아까 탄압이란 단어가 나왔잖아요. 위축되고 막 이랬었는데 이런 사기가 좀 하다 보니까 떨쳐서 일어나다라는 뜻이 진작이에요. 아, 진작 이거 할 거라. 막 이렇게 이런 식의 했을 때 진작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 거 말고 사기가 진작되었다. 떨쳐서 일어나다. 뭐 어떤 고난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떨치고 일어나다라는 뜻으로 진작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계속적인 독립전쟁의 수행을 위해서 만주의 독립군 군벌은 군사적인 통일과 아울러 병력 보강과 군자금의 조달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왜 그러겠어요? 이기니까 더 해줘야지, 뭐 더 지원해줘야지, 야 너희 너무 잘한다, 뭐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일본군끼리 서로 교전하는 것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일본군 관계자들은 줄줄이 문책을 당하고 너막 발로 막 때리겠죠. 걔네들 막 조인트 잘 까니까 너 막 못하겠냐 뭐 밀어붙여 막 그랬지 않았을까요? 영화를 한번 보시면 그런 것도 나옵니다. 작전 훈련 미숙으로 전보 또는 강등하고
징계 조치를 당했다. 전보는 어디로 보내버리는 거, 강등은 계급이나 지위를 낮게 해버리는 거고요. 그런 걸로 이렇게 조치를 취했다. 얼마나 화나겠어요. 그쪽 입장에서는. 그죠? 식민지 밑에 우리 발의 밑에서 짓눌렸던 나라가 머리를 조금씩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을 일본 나라 사람들을 다 죽이거나 없애거나 또 승리로 이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이러다 보니까 그쪽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나는 거죠. 한일 합방 후 만주와 시베리아, 연해주에서는 무장 독립군이 여러 곳에서 조직되었다. 그 중에서도 홍범도의 대한독립군은 가장 용맹하고 가장 많은 성과 뭐 같은 의미로 보셔도 좋습니다. 올린 독립군으로 명성을 드러냈다. 그해 7월 11일 홍범도가 이끄는 소규모 부대는 누드구에서 간도 일본의 영사관을 습격하여 일본 영사관 경찰대와 교전하여 다수 부상자를 내고 승리하였다. 간이 좀 커졌죠? 어마어마할 텐데 간이 좀 커졌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기가 올라가 버리니까 무서울 게 없었던 거죠. 어차피 뭐 죽을 거 조국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죽겠다 뭐 이런 마인드였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일본군은 이후 만주의 독립군 부대에 대해 대대적으로 토벌 계획을 세웠고 이에 필요한 군대 동원을 위해 후춘 사건이 일으켜 이것도 이제 어떤 뭐 이것까지 설명은 좀 그렇지만 어떤 뭐 싸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계속 이름을 붙인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사건을 일으켜 관동부 2개의 사단에 파병하게 되었다. 군대를 파견시키는 것을 파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밀린 홍범도의 부대는 김좌진과 이범석이 이끄는 북로 군정서와 본부와 합친다는 뜻이요. 연합해서 청산리 대첩에 참가한다. 아무래도 하나로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청산리 대첩은 10월 21일부터 여기 날짜가 안 나와 있지만 26일까지 일주일 동안 청산리 계곡에서 백운평이라는 전투를 시작해서 천수평, 완두루, 어랑촌 이런 단어로 고화등 이런 지역을 해서 크게 작게 10차례 거쳐서 전투를 시작합니다. 만주의 간도 지역에서 황청형에서 백두산 상록까지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 10회 정도 전투를 일으켜서 한국 독립군들이 완벽하게 승리했던 그런 전투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홍범도 부대 이동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홍범도래다. 봉우동 전투 후에 독립군 부대를 더욱 심해진 일본군은 토벌을 피해 하나씩 둘씩 만주를 떠나 러시아령 연해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당시 러시아는 사회주의의 혁명 후 혁명에 반대하는 백군파와 혁명을 지키려는 적군파로 싸우고 있었다. 지금 말하면 우리나라 여당 야당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일제는 백군을 지지하였으며 러시아의 혁명 정부는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 독립군을 지원했다. 만주에서 무기도 식량도 더 이상 구하기 어려워진 독립군은 러시아로 가려는 것을 그곳에서 장기적인 항전을 위하여 준비하기 위해서였다. 어려웠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뭐랄까 군대에 들어가는 돈,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게 쉽지 않았겠죠. 자, 홍범도 부대는 아직 만주에 남아있는 서로 군정서와 북로 군정서 중 북로 군정서의 부대를 찾아 화룡형 청산리로 향했다. 북로 군정서는 본래 갈림성, 아까 말씀드렸던 왕청현, 서대구파 산간 지역에 있었는데 일제의 압력에 못 이긴 중국 관성을 떠나라고 강요하자 청산리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이다.
북로 군정선은 당시 만주를 최고 병력과 무장력을 자랑하는 부대였다. 총재는 서일 총사령관 김좌진 장군. 저희가 알고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김규식이 이끄는 보병대 450명 정도 됐대요. 이범석이 이끄는 사관생을 구성한 연성대 150명, 약 100여 명 등의 총, 그 다음에 700여 명의 병력을 전원 일식, 그래서 보총으로 무장하고 프랑스의 기관총으로 한 문씩 갖고 있었다. 제가 군대를 잘 안 갔다 왔지만 학문적으로 본다면 보총은요, M1, M2 따위의 보병들이 쓰는 소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총, 여기 나와 있는 거. 아까 우리 장총, 기관총, 뭐 이렇게 쭉 다다다닥 쏘는 기관총, 이거는 군대가 갖고 있는 그런 총이 아니에요. 군대들이 다니는 이렇게 긴 장총 여기다 대고 이렇게 새 같은 거 잡을 때 두 손으로 잡고 탕 쏘면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그런 것들을 장총이라고 얘기하고요. 권총, 영화에서 나오는 권총은 한쪽 손으로 이렇게 빵 쏘는 그런 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보총은 M1, M6인가? 이것처럼 이제 보병이 쓰는 소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도 목동 사격장에서 총을 한번 쏴봤어요. 이렇게 묶여 있더라고요. 총이. 누가 가져갈까봐 그런 건지 이렇게 묶여서 그걸 두 손 놓고 쏘는데요. 권총도 제 힘으로는 한 총으로 빵 못 쏘겠어요. 진짜 뒤로 자빠지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막 으아 쏘고 귀 떨어져 나가는 줄 알았고요. 와, 근데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딱 폼 잡고 빵빵 막 이렇게 쏘잖아요. 아, 그렇게 못 쏠 것 같아. 근데 이제 군대 다녀오셨던 남자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군대 경험들을 하시고 여기다가 어깨다 대고 총을 쏘는 걸 이제 사격하는 걸 조준하는 걸 배우셨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안 갔잖아요. 뭐 여자들도 물론 여군들도 있지만 총 쏘는 거 와, 그냥 습관되거나 많이 연습을 하면 또 뭐 할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한번 이렇게 총 쏘는 걸 봤거든요. 어우, 한번 쏘고 그냥 우리가 쓰는 장난감 총이 아니에요. 진짜 총을 썼는데 장난 아니에요. 정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경험해봐서 여기 총이 나왔길래 기관총을 한 문씩 갖고 있었다. 프랑스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뭐 무기가 튼튼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김자진은 안동의 양반가 출신으로 독립운동에 뛰어난 인물이다. 봉우동 전투는 조선과 만주의 국경 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서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교전은 아니었지만 대규모의 전체로 첫 전투였다. 봉우동 전투에서는 한국인 독립군 연합부대가 승리를 거두고 독립군의 사기가 크게 높아졌으며 이는 만주의 의병 조직의 확대와 참가자 증가, 1920년대 독립전쟁이 더욱 활발히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중국의 본격 침투에 계획한 일본군은 훈춘 사건,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잖아요. 추가 설명을 좀 하게 되면 이게 1920년의 10월에서 일본군이 마적에 토벌을 한답시고 어떤 명목으로 중국의 지린성, 훈춘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역 이름이거든요. 여기서 우리나라의 교포들과 독립운동가들을 쫙 세워놓고 대학살을 시켰던 그런 사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한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독립운동가가 아니었지만 뭐 이렇게 다 싸매고 운동가처럼 다 죽여서 없애는 것처럼 막 이런 식으로 조작해서 중국의 출병을 빌미로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 훈춘 사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간 지금 생각할수록 조금 뭐라 그래야 되나 얼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겠어요. 그렇지만 이것들을 또 우리 선조들은 다 이겨내고 저희를 또 이렇게 편안한 장소에서 살게끔 우리 영토를 찾으셨으니까 살 수 있게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생각을 갖고 있죠. 청산리 대첩 국권 상실을 전후에 간도와 연해주 지방으로 옮겨온 의병의 출신 애국지사와 교민들은
각기 독립운동 단체를 결성하고 독립군 기기를 설치해 장차 독립전쟁에 대비한 독립군을 양성하고 있었다. 간도지방의 독립군 부대는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벌여 나갔다. 1918년에 조금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이제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서일, 김좌진, 이장영, 김규식, 최해, 정훈, 이범석 등이 조직한 북로 군정선은 북만주 일대 독립운동의 중심이었다. 북로 군정선은 국경에 가까운 밀집지대인 길림성, 왕청현, 서대 파구에 본부를 두고 있었으며 지역 이름입니다. 두고 있었으며 사관 연성소를 설치해서 이것도 어떤 단체 이름이죠. 설치해서 독립군을 양성했다. 1919년 8월 이후에 의병장 출신인 홍범도가 이끄는 대한독립군 국민회의 등은 국경을 넘어와 일본군과 격전을 벌이고 철수하는 일이 종종 있었다. 유명한 봉우동 전투 또 독립군의 침공작전에 시달린 일본군이 그 근거지를 공격하다가 패배한 전투였다. 하여간 계속 일본이 이기면 저희도 조금 기분이 나쁠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 저희도 이기는 게 있어서 조금 기분은 좋습니다.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처럼 활발한 독립군은 활동에 커다란 위협을 느낀 일본군은 간도지방의 독립군을 소탕할 방법을 찾기 위해 고심하였다. 소탕, 휩쓸어서 죄다 샥 다 없애버린다. 야, 소탕해버려! 막 이러잖아요. 휩쓸어서 죄다 없애버리는 거를 소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던 중 1920년 10월에 훈청사건, 아까 말씀드렸죠. 지역에서 독립군들 세워놓고 학살하는 거 이런 것들 조작하고 이를 구시로 간도에 대규모의 병력을 파견하였다. 일본군이 간도 출병에 앞서 중국 군층에서부터 독립금, 토벌 방침을 고통을 받은 독립군 부대 등의 봉천성의 경계지역인 화령형 이 도구 3도구의 방면으로 이동하였다. 지역 이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물어보시면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이와 같이 북로 군정서도 일단 안도현으로 이동해 서로 군정서와 합류한 다음 백두산 지역의 기지를 새로이 건설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9월 17일부터 이동을 시작하였다. 일부러 천천히 읽는 겁니다. 영길현에 걸쳐 화룡현 서부 지역으로 이동한 북로 군정서로 부대는 10월 10일경 안도현은 경계지역인 삼도구 청산리에 도착하자 부근의 이도구로 이동해 있던 홍범도 부대와 더불어 일본군의 간도 출병에 대한 대책에 협의하였다. 지금 혼자는 어려우니까 서로 협력하는 거죠. 윈윈 해가지고 같이 작전을 짜서 무언가를 해내자는 그런 액션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19일 회의에서는 일본군과 싸워야 한다는 주전론과 계속 읽어볼게요. 일본군과 싸움을 피해야 한다는 피전론이 맞섰으나 여러 이유로 피전론이 채택되었다. 느낌이 어떠십니까? 주전론 전쟁을 해서라도 나라를 찾고 나의 주장과 의견을 내세워야 된다는 태도를 주전론이에요. 그럼 피전론은 전쟁 아니야. 싸우지 말고 말로 해. 아니 말이 통해야죠. 그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일단 전쟁을 하게 되면 사람이 다 죽어요. 토지가 다 망가져요. 집이 다 부셔져요. 이산가족이 생겨요. 뭐 이런 거잖아요. 물론 주전론보다 피전론이 훨씬 더 낫죠. 전쟁을 반대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는 그쪽에서 그렇게 밀고 들어오고 저희를 일제로 약간
억압할 때는 저희도 거기에 맞서서, 그래서 홍범도 부대라든가 뭐 그런 이런 부대들이 약간 의병으로 막 세워진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미 일본군이 부근까지 진출해 있었기 때문에 독립군 부대는 일본군을 피하기 위해 병력을 급히 후방으로 이동시켰다. 다 죽어갈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내리겠습니다. 김좌진 부대는 계속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면서 자체했으나 추적을 따돌릴 수 없다고 판단해 일본군과 일전에 감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맞붙어 싸워야죠 뭐. 10월 21일 비전투로 편성된 제1대대와 전투 요원으로 편성된 제2대대의 각각 김좌진과 이범석의 지휘하에 청산리 백운평 바로 위쪽에 고개마루 계곡 양쪽에 매복 전투를 준비해 돌입하였다. 상대편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불시에 공격하기 위해서 살짝 숨어있는 걸 매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산리 계곡은 동서로 약 25km 달리는 큰 계곡으로서 계곡의 좌우는 임마, 옆에 한문을 적어놓은 이유는 말과 사람이란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 왜냐면 거기가 계곡 자체가 너무 뭐랄까 울창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울창한 산림지대였기 때문에 사람이나 말이 갈 수가 없었다고 나와 있어요. 곤란한 인마의 동행이 곤란한 정도로 울창한 산림지대였다. 오전 9시경 야스키와 이끄는 추적대가 계곡의 좁은 길을 따라 이범석 부대를 매복 시점으로 들어서자 매복한 독립군은 일제 사격을 가해 일거에 그들을 전멸시켰다. 다 죽이고 없었다는 그런 의미죠. 뒤이어 야마타의 지휘의 본대와 그곳에 도착하면서 독립군 사이에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다. 그러나 일본군은 유일한 지형을 이용한 독립군의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 독립군의 정확한 조국 사격에 견디지 못한 일본군은 200여 명을 넘기는 전사자를 남긴 채 패주하였다. 싸움에 져서 도망갔다. 라는 뜻이 패주입니다. 이렇게 김좌진은 이범석의 명령을 내려 패주하는 적을 추적하지 말고 부대원을 이끌고 갑산촌으로 철수하도록 하였다. 김좌진의 부대가 철수하던 시각에 그곳에서 얼마 안 떨어진 이도구 완루구에서 홍범도 부대는 일본군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 홍범도 부대는 한때 남쪽으로 협공하는 일본군의 포위 속에서 빠졌으나 재빨리 빠져나왔다. 그리고 중앙으로 진격한 일본군의 한 부대를 공격해서 결과적으로 일본군의 다른 부대와 함께 중앙의 일본군을 협력하는 데 성공하였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결국 오후 늦게부터 시작된 다음 날 새벽까지 계속된 전투에서 일본군은 한 부대에 400여 명이 전멸당했다. 지칠만도 하겠어요. 그죠? 독립군과 일본군은 군복을 색깔이 거의 같기 때문에 일본군이 자기 부대의 독립군으로 오해하는 것도 있었다. 이것도 좋은 작전인 것 같습니다.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는 작전이 아주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한편 22일 새벽 갑산촌에서 합류한 김좌진 부대는 제1, 2지대는 그곳 주민들부터 부근의 천수동에서 일본군의 기병대가 머물고 있는 정부를 입수하자 그곳으로 이동해 일본군 기병 중대를 절멸시켰다. 싹 다 없애버렸나 봐요. 절멸이라는 단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네요. 이때 부근에 있던 홍범도 부대는 포위되어 있던 김좌진 부대를 도와 일본군과 전투에 참가하였다. 어랑촌 일대의 치열한 접전에서 독립군은 일본군의 공격을 약화시키며 커다란 승리를 거두었다. 날이 저물자 김좌진 부대와 홍범도 부대는
추격하는 적을 최종적으로 분쇄하고 철수하기 시작했다. 다음 날인 23일부터 이들 추적하는 일본군 수색대와 산발적인 접전을 벌이면서 고동화를 따라 상류로 이동했다. 접전, 경기나 어떤 전투에서 서로 맞붙어서 싸우는 걸 접전이라고 얘기하죠. 고동화를 따라 상류로 이동했다. 뭐 지역 이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군의 행방을 추적했던 일본군은 25일 밤에 고동하 계곡에 독립군의 야영지를 포착하고 급습하였다. 다 자고 있었을 때 내려갔을 것 같아요. 불의의 급습을 당한 독립군은 어둠을 이용해서 신속하게 대피하였다가 이것도 전열 장비, 진지를 점령하여 일본군을 역습하였다. 전열이란 뜻 자체가 전쟁에 참가할 수 있는 부대의 대열을 전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진지는 언제든지 적과 싸울 수 있도록 장비나 설비 등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들을 진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를 일본군이 역습을 해서 싸웠다라는 뜻입니다. 독립군의 사방을 포위하고 사격을 가하자 공수, 공격과 수비를 뜻합니다. 공수가 바뀐데 당황한 일본군은 많은 우리가 수비하고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바뀌어버렸어요. 많은 사상자를 내면서 고지로 퇴각하였다. 아무래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전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지게 되죠.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력도 우리나라가 좋았던 거고 작은 인력으로 어떻게 하면 일본군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되게 컸던 걸로 제가 추정이 됩니다. 후퇴한 일본군이 새벽에 방어 태세를 갖추자 독립군은 이를 버려둔 채 안도현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와 같이 10월 20일부터 시작된 청산리 대첩에서 독립군은 26일 새벽까지 10회 정도 전투를 벌인 끝에 적의 연대장을 포위한 1200명을 사살하였고 독립군 측은 전사자는 100명 정도. 와, 1000명에 100명이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식으로. 청산리 대첩의 독립군들은 일본군의 간도를 출병 후 그들과 대결한 전투 중 가장 큰 규모였으며 독립군의 최대 정과를 거둔 가장 빛나는 승리였다. 이 전투에 참가한 주력 부대의 하나인 북로 군정서군의 병력은 그해에 사관 연성소 어떤 장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졸업한 사람이 298명을 포함해서 약 1600명이었고 무기와 소총은 1300정, 권총은 150정, 기관총은 7문을 가지고 있었다. 아까 제가 총 얘기 막 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대충 알아들으실 것 같은 느낌? 전투에 참가한 간부는 총사령관 김좌진, 참모부장인 나중소, 부관의 박영희, 연성대장의 이범석, 종군장관의 이민화, 김훈, 백종열, 한권원, 대대장 서리의 제2중대대장 홍충희, 제1중대장 서리의 강화린, 제3중대장의 김찬수, 제4대 중대장의 오상세, 대대부장의 김옥형 등이 있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지금 아주 정말 유명하고 앞에 나간 사람들만 알고 있지 이런 사람들까지 다 알지는 못하잖아요, 사실. 그죠? 대단하신 분들이라고. 이름이 그렇게 드러나진 않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이름을 남겼다는 건 존경받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주력 부대인 홍범도 부대는 대한독립군, 국민회군, 의군부, 한민회, 광복단, 의민당, 신민당, 와 이름 엄청 많죠. 등의 홍범도의 지휘 아래 연합한 부대였으며 그 병력은 약 1400명이 되었다. 홍범도라는 사람 실제로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되게 야리야리하고요.
키도 좀 작은 것 같고요. 연약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막 1,400명을 다 끌고 이끌고 뭔가를 한다는 쉽지 않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봉오동 전투가 그렇게 유명한 걸로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은 다 끝났고요. 여기 보면 윗글을 요약하고 한번 정리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고 봉오동 전투와 전략, 청산리 대첩의 전략, 어떤 식으로 전략을 했는지 아까 매복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으니까 전략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셔서 너무 길게 적지 마시고 간단하게 적어서 보관해 놓으셨다가 기말고사 때 한꺼번에 제출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제 대면으로 우리가 만나야 되죠. 오늘은 MT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한 거였고요. 50분 수업 그대로 녹음을 한 거였으니까 다음 시간에 파일을 먼저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몰래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 시간에 뵀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수업 잘 마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